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과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2023년에 거의 반이 지나가는 듯 해요. 그래서 괜히 마음도 좀 급해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유로움을 가지는 그 경계치대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하반기 부동산의 동향 트렌드가 어떠할지 한번 궁금해서 2023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전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게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부터 작년까지, 즉 2022년 3월까지는 완전한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미친 마켓이라고도 했죠.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변화무쌍했었죠. 주택시장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특히 외부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추세와 변동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네, 감사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 3. 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집값 내려갈 것이다. 집값 올라갈 것이다. 집값 그대로 쭉 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 바이어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야 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개인의 소득이 내려가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각각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견주어서 보게 되면 어느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는 것도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크레딧 비용이 연체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융자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의 대출 상환 능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얻은 것이든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자율 상승으로 해서 바이어 숫자가 줄어들고 모게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면서 소유주들이 셀러가 되어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페이먼트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숏세일이나 차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택의 모든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이온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가 또 같이 내려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의 숏세일이 인건주택 12채의 가치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2023년 말에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집값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셀러일까요?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조건은요,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소득이 증가를 하고 저축률이 늘어납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라고 할 만큼 고용시장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추가 구매력과 낮은 모기지 금리가 같이 돼 있으면 경제성이나 주택 판매 및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모기지 이자율이요. 집값이 올라가려면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야겠죠. 지난 40여 년 동안 평균 모기지 이자율을 살펴보면 7%였습니다. 네, 금리 조정에 의해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에서 5%로 내려가게 된다면 잠재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요. 주택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의 하나로 공급이죠. 주택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5% 미만의 30년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판매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뉴스 주택시장 지수에 따르면요, 전국적인 주택난은 2020년대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는 셀러스 마켓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주택건설협회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주택난이 2020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고요. 주택 구매를 원하는 수많은 잠재 바이어의 수요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건축업계는 이 주택 공급을 위한 적절한 토지, 숙련된 노동력, 또 자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오르려면 정부 부양책이 있다든가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연착륙을 해서 다시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의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대로 쭉 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잠재 바이어일까요? 아니면 잠재 셀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이 개인의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은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 증가의 폭이 크지 않고 소비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바이어만 움직이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모기지 이자율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변화가 크지 않고 현재에서 6%에서 7% 이자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셀러도 바이어도 움직임의 폭을 최소화로 줄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의 공급도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셀러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어도 꼭 구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는 것을 홀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일까요? 아닐까요? 경계지대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려 경제적으로 또 충족을 느끼게 된다면 시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애매한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시나리오를 두고 알아보았는데, 그런데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은 어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소득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모기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갈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처럼 안정이 되어 간다면 올 9월쯤에는 모기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들도 알고 있죠.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과 같이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가 될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융자의 기준이 더 강력해지면서 여러모로 채무 불이행 및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 공급의 측면이 현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재고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30% 이상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작년 대비 40.7%가 떨어졌고요. 최고치와 비교를 한다면 54%의 인벤토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튼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26.1%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 대비는 56%가 하락을 했습니다. 얼바인의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 45.1%, 최고점 대비 62%가 인벤토리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현재 주택 시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급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기지 이자율 상승률로 또 요지 부동 상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물이 단점이 좀 더 많은 거라면 마켓에 오래 머물게 되고요. 마켓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집값이 하락세로 가고 있고요. 매물이 좀 매력적이고 장점이 많은 프로퍼티라면 오버비딩을 지금도 하고 있고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125만 불에 나온 것이 145만 불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요즘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23년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로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택 가치는 내년에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이자율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시장도 변화하게 될 테죠. 주택시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시장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사야 잘 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전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